안녕하세요. 술사TV의 술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6개월간의 상가주택 공사 과정을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나 한 번쯤 건물주가 되고 싶은 꿈을 꿔봤을 겁니다. 이런 상가 건물은 아니더라도 한적한 곳에 자그마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돈이 많아서 건물을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다면 직접 건물을 지어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소개한 건물의 공사비는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얘기할 때 평당 공사비를 많이 얘기합니다. 평당 공사비는 계략적인 예산을 잡을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실제 공사비와는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면적을 가진 건물이라도 건물의 종류, 건축물의 형태, 골조 종류, 마감 자재 스펙, 대지 위치 등에 따라 공사비 또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위의 조건들이 다 결정된 이후에도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으면 그 견적 금액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을 두고 시공사마다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공사를 많이 수행해서 해당 건축물 공사에 특화된 업체는 좀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겠죠. 많이 지어봐서 노하우가 있기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싸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자재업체와 커넥션이 있어서 저렴하게 자재를 수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업체 또한 공사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같더라도 이윤, 즉 시공사 수익률 때문에 견적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회사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소 작은 이윤이라도 수주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로는 일단 공사를 수주하고 나서 보자는 식의 덤핑 수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단가로 공사를 수행하다 보니 품질 저하나 향후 하자 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중에 지속적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건축주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무책임하게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공사를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가거나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건축주는 폭삭 늙어버립니다. 때문에 시공사에서 견적을 받을 때 면적 대비 적정 금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타사 대비 너무 저렴해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싸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연이 주변에 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들과 금액이 다르면 분명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짧은 영상으로 소개했던 상가주택 공사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3층 건물로서 1,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이며 다락이 있는 건물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건축 면적은 120.9 제곱미터, 36.3평이고요. 연면적은 335.28 제곱미터, 101.4평, 그리고 다락은 57.45 제곱미터인데 17.4평입니다. 주요 외부 마감으로서는 외부 세라믹 판넬과 스톤 커터, 그리고 리얼 징커, KCC 창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전체 공사비는 4억 5,290만 원이 들었습니다. VAT 포함이고요. 순수한 연면적을 고려하면 평당 단가는 평당 44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연면적에는 다락 면적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면적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락 면적 100%를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락 면적의 50%만 연면적에 추가로 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당 단가는 411만 원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평당 단가를 대략 411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층, 2개층은 상가이므로 내부 마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3층 및 다락은 내부 마감 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감 공사비를 고려해서 층별 평당 공사비를 다시 조정해보면 1, 2층 상가는 평당 300만 원 후반대, 3층 주택 부분은 평당 400만 원 중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공사비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동가설공사가 3.4%, 건축공사가 80.1%, 설비공사가 6.3%, 전기통신소방공사가 6.6%, 부대토목공사가 3.4%. 공통가설공사에는 전기, 수도, 가스, 각종 인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집안조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설비공사는 6%대에서 거의 서로 비슷하며 부대토목공사는 특별한 것이 없었으므로 3.4% 정도 해당됩니다. 해당 건물을 위해서 건축주는 다수의 시공사와 미팅을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5군데 시공회사와 컨택을 하고 미팅을 해서 공사 금액을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견적을 준 곳도 있었고 두리뭉실하게 전체 금액만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견적 금액을 받았을 때 제일 비싼 업체와 제일 싼 업체 5군데로 나누어졌겠죠. 그럼 해당 건물을 실제 시공한 업체는 제일 싼 금액을 제시한 시공회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이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두 번째로 비싼 업체였습니다. 제일 비싼 업체는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했고 두 번째 업체가 바로 이 건물을 공사한 업체였습니다. 금액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싼 업체로 해야만 했지만 단순히 금액만으로 시공업체를 결정하기엔 리스크가 많이 있음을 이 건축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 짓다가 10년 늙는다는 얘기가 흔하죠. 시공업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였습니다. 업체의 평판도 고려 대상이 되었고 건축주의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공사기간 내에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히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주도 생각보다 시공회사와 마찰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공사비만 생각하고 시공회사를 결정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금액 차이도 발생하고 시공회사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유사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시로 보여준 평당 금액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사 견적 금액은 분명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